김준영 조국 혁신당 의원 현재 당대표 권한대행 맡고 계시죠?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이렇게 또 대표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니, 제가 요새 신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예. 초선 의원에다가 또 대표직까지 맡았는데 너무 바쁩니다. 예. 뭐 이제 조국 전 대표께서 지금 뭐 차기 당대표 나오셨는데 네. 단독 출마하셨으니까 그래도 뭐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잖아요. 전당대회도 열고. 그렇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당을 만들었잖아요. 또 민주당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한 번도 당원이나한테 물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 선거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원들한테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독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는 추대였고 이번에 이제 어쨌든 투표로 이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찬반 투표가 지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찬반 투표는 이제 투표를 하죠. 왜냐하면 단독 후보로 단독 후보. 예. 제가 그 부분 진짜 모르겠는데요. 사실 행정적인 일은 지금 당 중앙당 조직에서 다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거 좀 여쭤볼게요. 당내 현안인데 조국 전 대표가 오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제외하고 지금 교섭단체가 아닌 야6당 여기 이제 다 포함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21석이 이제 되기는 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의지가 담긴 걸까요? 제가 이거 사실 우리 총선 직후부터 계속됐던 언론의 질문인데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상한선을 내리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모으는 방법이잖아요.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의원 꺼오기라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질문이 많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사실 하나도 제대로 뒷면에서나 뭐 협상을 하거나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없었고 뭐 지금 현재 시점에도 없는데 이제 계속 그 비교섭 단체 서름이라 그럴까요? 한계를 절감하니까 지금 이제 방법을 모색하는데 사실 내리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 민주당이 먼저 얘기를 했고 또 방법 역시 민주당이 과감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이 이제 모으는 방법인데 모으는 방법도 사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같이 모으는 완전히 모든 이슈에 같이 모으는 게 있고 이슈별로 모으는 게 있는데 워낙에 정당의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개혁신당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 자체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슈별로 오늘 아침에 조국 전 대표께서 이슈별로 3개 내지 5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직까지 지금 이걸 놓고 이제 당내 아직 논의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뭐 본격적으로 시도한 건. 근데 이제 이게 이슈별 연대를 하는 것과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구성을 했을 때는 만약에 개혁신당이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찬성하는 거는 최상병 특검은 찬성을 하고 그리고 한동훈 특검은 조국 혁신당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만들었을 때 이거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자체는 지금 그 전 대표께서 구상 중인 거고 우리 내부적으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추후에 또 진행 상황 보면서 대표 바뀌시면 부르시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 현안 또 여쭤볼게요.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인상 깊은 발언이 있었는데요. 국민은 김건희 여사의 진심을 씹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이 씹었다는 표현이 너무 자주 등장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국회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발언인데 어떻게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쉽지는 않을 텐데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나와 있는 적나라하게 그리고 워낙에 진심이라고 얘기하면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법사위에서 돼서 청문회를 하니까 오셔서 직접 사과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은 청원이고 탄핵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청원 뒤에 숨어 국민에게 떠넘겼다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느 부분이 그런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회법에서 청원을 30일 내에 5만 명이 동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상이면 이제 탄핵이 문제니까 법사위잖아요. 법사위에서 이제 심사 소위를 열어가지고 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헌법과 법률에 안 맞는지는 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게 헌법에 어긋나고 어떤 게 법률에 어긋난지를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탄핵도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최성무 탄핵 그 특검법 이것조차도 계속 지금 헌법에 위배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근거는 제시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거부권 또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또 계속 정당하다고 얘기하니까 예. 정치적 논쟁이지 저는 헌법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만 추가 질문을 드리면은 이게 역대 이제 국민청원 국회에 올라온 국민청원들이 많이 있었고 네, 네. 그게 이제 어떤 데에서는 이제 법으로 만들기도 했고 뭐 논의도 맞습니다. 했고 그러는데 청문회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관례적으로 청문회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것만 이렇게 청문회를 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정치적 목적, 정략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 130만, 5만 정도 넘긴 게 아니라 130만의 열화 같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비슷한 방법으로 특검법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다른 특검법을 만들면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방식의 국민들의 청원이니까 이것을 묻는 직접 청원이니까 청문회로 가는 거는 논리적으로 훨씬 맞다고 봐요. 저는. 청원이니까 청문회로 그렇죠. 간다. 예.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비슷한 문제 한동훈 특검 그다음에 뭐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되는데 거부권에 막혀 있으니까 예. 저는 뭐 논리적으로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청문회가 영어로 이제 히어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불러서 듣겠다 뭐 이런 네, 거니까 네, 네, 그런 네. 거에 이제 뭐 좀 훨씬 논리적으로 더 자연스럽지 맞다. 않습니까? 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계속 동일한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거부권 행사하고 또 이제 재의결 투표 갔는 데는 통과하지 못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이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교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빌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총선 때 이제 야권에서는 아깝다 200이 됐으면 뭐든지 200석이 됐으면 거부권을 다시 거부해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8표가 모자라잖아요. 저는 그게 그때 당시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그냥 200으로 바로 탄핵으로 넘어갔더라면 지금 헌재에서 가능하겠냐. 이건 뭐 제 견해입니다만 예. 오히려 빌드업이 되면 국민의 뜻이 모아지고 증거도 더 나오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에 관한 것을 거부권으로 생각하면서 정당성을 계속 잃어가면 이 자체의 탄핵에 대한 또는 그 특검에 대한 이런 법안 통과에 대해서 정당성이 점점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탄핵이라는 거를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네. 이게 의원님 개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조국혁 신당의 방침이신지 왜냐하면 이게 탄핵이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그럼요. 하세요? 그럼요. 3년은 너무 길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정치적 수사와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추진하는 거는 추진하는 거는 그렇고요. 저는 이제 제 개인 의견이라는 거는 이제 빌드업 부분은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당론은 맞습니다.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끝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 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의원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특검법은 그러면은 다른 건가요, 이거랑? 지금 최상병 특검법.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법 해석을 했을 때 자기과 관계된 것을 거부권을 할 수 있느냐가 헌법적 위헌적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바로 이거를 최병 문제에 대한 외압에 대한 문제로 더 포커스를 하는 거죠. 이 전체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하는 거에 대한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분명해지잖아요. 정말 자기 특검을 자기가 거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경찰에서 아예 이제 불송치 기소도 이제 안 된 상황을 보고 대통령께서는 이게 그러니까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그 부분은 아예 떼버리고 그러면은 아예 그러니까 뭐 수사 외압 이 불법 개입 이것만 좀 보시겠다라는 거죠. 해병의 지금 죽음에 걸쳐진 또는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점이
흐려지는데 지금 계속 이런 특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최혜병 특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쏟아지는 증거들을 보면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라는 것의 결론이 나면 아예 그 부분을 이제 특검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녹취록 하나가 지금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뭐 MBC, JTBC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1심에서도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이제 그 지인과 해병대원 지인과 통화를 이제 하면서 VIP 그리고 임성근 구하기 이런 취지의 내용을 얘기를 해서 큰 이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니?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허위사실 유포는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 그 운영위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왔던 그 시점부터 예. 단일 대우라 그럴까요? 확실히 잡아떼겠다. 굉장히 발언이 강경하고 태도가 강경해졌습니다. 그전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위기감을 느낀 것 같고요. 아,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쏟아지는 것이고 사실 이 정도 녹취가 저는 또 사람들의 얘기에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침몰하는 배가 서서히 하지만 어느 임계점을 내면 가속을 내잖아요. 급격하게 했는데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증언의 속도나 분명함이 그전에는 굉장히 방증 정도였는데 실제로 점점 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예.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최혜병 특검을 찬성하는 한동훈 후보가 되면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봐서는 왜 이 누가 봐도 네 분인데 분열인데 내세울까? 그러니까 그만큼 급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검을 찬성해가지고 어찌됐든 통과돼버리면 그러니까 한동훈의 대표 후보를 예. 무조건 낙선시켜야 됐다는 것 때문에 사실 이거를 다 노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모험이면서도 동시에 그만큼 위기를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외교안보 이슈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워낙 이제 전문가시니까. 예, 앞부분의 질문들은 저한테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괜찮게 했나요? 당대표로서 잘 청취자들께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금 워싱턴 DC에 이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세게 경고를 하셔서 이렇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위험한 전위대 행보를 당장 멈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위대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보시면 지금 우리가 국제정치가 미중이라든지 미러 뭔가 우리 보통 말하는 신냉전의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남북한이나 뭐 미국이나 러시아 또 특히 미국은 이걸 신냉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를 견제하고 또는 봉쇄하기 위해서 나토를 움직이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또는 이 아시아의 미국의 우방국이나 동맹을 지금 결집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나 지금 한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지정학적으로 위치적으로 봐도 제일 선봉이잖아요. 선봉대 전위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도 국가라서 대륙 국가이기도 하고 해양 국가이기도 한데 한미일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우리가 제일 앞에 서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제일 멀고 그다음에 일본이고 한국이 제일 사실 미국이 말하는 적들이 북중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전위대잖아요. 근데 심지어 지금 유럽의 나토에서 3년 연속 초청을 받아 3회 연속이죠. 초청을 받아 가서 계속 지금 이번에 나토 회의에 가장 큰 아젠다 하나는 우크라이나고 하나는 비나토 국가의 협력인데 지금 그중에 제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와의 대결 구조에 우리가 제일 앞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위대라고 그러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번에 초대된 국가들이 뭐 이제 IP4라고 해서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뉴질랜드입니다. 호주 이렇게 이 아시아권에 있는 뭐 호주나 뉴질랜드를 아시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태평양 그래서 인도태평양 IP가 인도태평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국가들을 초청한 것은 역시나 좀 나토가 좀 더 확장이라는 개념이라긴 그렇고 나토가 어쨌든 이런 국가들의 협력을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거기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 우리가 처음 초청받았고 이 4개국이 초청받은 것도 3회에 이르는데 그게 2022년이죠.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나토가 전략 개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원래 냉전 기간 동안에 집단 동맹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사실은 나토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와 함께 사라져야 되고 해체돼야 됩니다. 그때 미국이 한 말이 뭐냐면 이제 동맹이 아니라 유럽을 지키는 하나의 안보 협력체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적은 없어도 이것이 안보 안정을 이제 지키는 그러한 조직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2020년에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적이 생깁니다. 적이란 말은 안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과 도전자로 규정합니다. 거기에 이 아시아의 4개국을 초청했고 지금까지 간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에도 그리고 미국은 이 둘을 연결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토와 아시아의 방위를 연결시켜서 미국이 생각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전 글로벌하게 막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한국이 지금 아시아뿐만 아니라 나토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심장한 게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대서양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아시아의 태평양 국가들이 이제 이게 같이 나토랑 협력을 북대서양 국가들과 협력을 하는 건데 그 중간에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닦이고 있는 미국이 지금 그렇죠. 이거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지구방위대 아닌가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 사실상 이번에 또 이제 독일하고 만났잖아요. 예. 독일이 한국의 유엔사에 들어오고 싶다 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독일이요? 유엔사는 16개국이잖아요. 예. 그런데 트럼프 때도 미국이 조야해서 뭐냐면 유엔사가 나토, 그 아시아판 나토의 사령부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냉전 때 그리고 우리 전쟁의 산물인 유엔사가 미국이 이 조직이 있잖아요. 연합군 조직을. 그리고 실제로 영국하고 프랑스는 함대까지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예. 인도 태평양에. 그럼 지금 독일은 전쟁을 했던 국가인데 문재인 정부 때 나토에 유엔사에 가입하고 싶다는 것을 거절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걸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역시 미국의 뜻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IP는 나토로 가고 나토 국가는 지금 아시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그런데다 제가 전위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지금 본 정상회담에 우리 대통령만 단독 연설을 합니다. 그 단독 연설 중에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 유럽의 나토 국가들의 대사를 몇 번 만났는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입니다. 그 얘기를 좀 제가 네네. 여쭤볼게요. 자,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수십 개 나라가 공동 연대 협력 방안을 밝히는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거나 계획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또 북러가 이렇게 밀착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토 관련 관계자들 발언은 지금 환영한다. 한국 환영한다 지금 이런 얘기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말씀 부분은 그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조금 안심시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저는 연설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 그럴까 봐. 예. 그건 진짜 외교 참사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북러는 이제 출발선상에서 아무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미일이 내용은 많고 동맹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런데 지금 북러는 러시아는 동맹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북한은 동맹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내용 군사훈련도 하지 않잖아요. 예. 러시아가 뭐 북한에 주둔을 하고 있지도 않고 무기를 지금 그 첨단 무기를 제공하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가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고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북러가 더 가깝게 연결시켜주는 아이를 시발점이 되는 거죠. 명분을 줘버리는 명분을 주게 거죠.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약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5월 달까지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우리는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그걸 재검토하겠다고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수순이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의 얘기나 지금 분위기는 한국이 드디어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슬프게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포탄이나 무기들이 많잖아요. 한 게 많죠. 예. 남북한이 많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럽에 가가지고 대리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더 심해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러 관계가 나빠지면 그러면 이게 파병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우리를 보내고 싶겠죠. 그리고 이게 더 커지면 지금 그 다음 문제가 어디냐면 대만이란 말이에요. 예. 대만 유사시에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미국이 침략을 받았으면 우리가 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침략을 하면 미국이 자동 개입을 하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대만이나 우크라이나는 아니죠. 그리고 이게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도전하고 싶은 그러면 왜 우리는 미얀마를 버리고 왔습니까? 왜 미얀마. 우리는 예. 왜 우리 미국은 왜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버리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지금 전략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가치 일 때문에 우리가 한다. 그건 저는 좀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논쟁적인 지점인데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회 통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지금 역사적으로 한 번도 분쟁 지역에 우리가 무기를 공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석에 따라서 국회를 안 통과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수출의 경우에 국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수출이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고 한정혜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걸 못하게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국회 승인을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예, 국회 승인을 통과를 해야 받아야 된다. 근데 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정상회의를 하고 있으니 예. 의원님께서 좀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뭐 조언을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제발 해주시겠습니까? 살상무기는 하지 마시고요. 일본은 지금 군수품까지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멧이라든지 군화라든지 필요한 것들이죠. 보급품인데 살상무기는 전쟁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고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제발 그 얘기는 안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크룰 서머.